자, 그러면 정시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거니와 또 지금 시기에 뭐 대단히 이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 상황은 좀 아닙니다. 9월 모평까지를 쳐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큰 흐름은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가나 다군별로 해가지고 수능 100% 대부분 하는데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출결을 보기도 하고요. 대학에 따라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정시라고 하는 거는 수시에서 2월 된 학생들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정시 선발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시에 지원을 할 때는 모집 인원의 변화를 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23 대입에 핵심적으로 수도권은 정시 모집이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오히려 수시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정시 일정에 따라서 가군으로 이제 뽑는 대학, 나군, 다군 나와 있고요. 수능의 반영 비율이 100%, 90, 80, 70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지금 돼 있는 우리 부산 지역 대부분 지금 표시를 조금 제가 해두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기 부산교대나 저기 고신대는 따로 또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입학 전형에 정시 모집인데 지역 균형이 신설됐다는, 또 정시 일반 전형 저기에서 이 두 가지에서 꼭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기본 수능 점수에 교과 평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시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서울대학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 선발을 많이 하고 정시로 학생 선발 비중이 굉장히 줄었었는데, 그러니까 작았었죠. 근데 이제 정시를 좀 확대하면서 정시지만 문제 풀이에만 집중해서 공부한 학생보다는 좀 더 교육 과정에 충실하면서 공부를 책임 있게 해온 학생을 우리는 보고 싶다. 그래서 교과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 여기 보시면은 교육과정 평가 편성표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안에서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이수 현황이나 세특까지 면밀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꼭 아셔야 되죠. 우리가 수능을 이제 칠 때 선택 과목에 있어서 내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거점 국립대학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라. 그리고 과탐에서 두 과목 다 사탐, 과탐 섞으면 안 된다. 과탐 두 과목을 치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학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 우리 정시 모집을 통해 가지고 올해 대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집 인원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확대되고 약학과가 지금 또 굉장히 학생 선발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수능이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물론 이제 대부분 현장에서는 예측은 하고 있었죠.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니까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상당히 그 유불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차 지원을, 그래서 자연계에서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온 친구들이 문과 쪽에 나 저 대학에 저 학과 가고 싶었는데 교차 지원 가능하네, 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보고 계신 것 같이 서울 일부 대학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 중에 인문계 모집단위 지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연 이공계 쪽으로 갈 거라고 했던 학생들 중에 이렇게 이 문과 쪽에 지원을 한 사례를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그게 보시면은 지금 올해 수능도 이렇거든요. 그죠? 국어에서 공통 선택, 독서 문학이 76%입니다. 그리고 선택 화작이나 언매가 24점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 공통 과목을 얼마나 잘 치느냐예요. 근데 국어보다는 특히 수학에서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수학을 잘하죠. 그러니까 공통에서의 수원 수토의 평균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조정 점수를 주다 보니까 미적이나 기하를, 특히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인데 이와 같은 공식으로 정리를 했더니 배점 비율 반영 합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와, 안 되겠다. 확통 안 치고 나는 미적 쳐야지. 근데 문제는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은 공부할 분량이 많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치는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만점 받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미적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점수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통에서도 자기가 공부할 분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공통수학에서 우리 수원 수투를 완벽하게 하고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고 있어. 나는 이런 학생이 과연 우리 고3 학생들 중에 얼마나 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1등급에서 미적 기하한 학생의 비율이 94.4%니까 굉장히 인문 쪽에 확통을 친 학생들이 상위권에서 자기가 평소에 최저기준 나는 맞출 수 있어 했던 학생 중에 최저기준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자연계 쪽은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겠죠. 최저기준을 맞추는 학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저기준을 맞추게 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등급 컷이 올라가죠. 또 그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서 의예과에 막 지역 인재전형 이런 데서 막 1.04 막 엄청나게 높은 학생들의 합격선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나눠봐야 될 얘기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의 핵심은 공통 과목을 잘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2021에 대비해서 수학에서 1, 2등급 인문은 15,000명이 감소하고 자연은 25,000명이 증가된 상황을 이제 우리 모든 그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까, 평가원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서처럼 과학에서도 이 현상은 좀 일어났습니다. 그 과탐에서 9점 차가 나고 5점 차가 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점수 차이 난 과목들이 올해도 이렇게 날까요? 올해도 꼭 이 과목이 이 점수 차이가 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런 고민 속에 우리 아까 너무나 멋진 연구자님이 보이시는데, 우리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 그 대입공감 똑똑톡, 제가 저기 203 적어놨죠. 저기에 진짜 자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 안내를 해주셨어요. 수능 과목 선택, 수학, 탐구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그 내용은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진단해야 된다. 수학적 역량 판단이 중요하고, 공통과목 점수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통과목 최고 점수 받을 수 있는 학습 관리가 중요하다. 탐구 17과목의 난이도를 맞추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원 점수를 높게 받아서 표준 점수 잘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실 거를 말씀드리고, 영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최저기준 맞추는 데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정시에서도 그렇고. 근데 영어가 EBS 70% 직접 연계해서 EBS 50%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1등급 대가 굉장히 비율이 지금 낮아졌죠. 그러면서 인문 아이들이 더 힘들었던 이유 중에 이 영어로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 못 맞춘 애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영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입시에서 전략적으로 이 영어라는 과목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재수생들이 대단하죠. 이 자료 보시면 우리 해마다 이 수도권 대학에 특히 이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 파란 그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내신 관리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특히 9월 모평을 놔두고 있고 생활기록부 8월 달까지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귀찮다고 해서 힘 빠져가지고 나는 그냥 정시할래요 라고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냉철하게 보고 약점 관리하면서 끝까지 정시까지 가겠다고 결심했다면 정말 학습할 수 있는, 몰입해서 학습하는 시간부터 늘리고, 그리고 자신이 보완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나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유의사항입니다. 수학, 미적, 기하 필수 반영하는, 또 과탐 필수 반영하는 대학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충원 합격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정시 모집 지원 불가니까 수시 모집 합격했다면 요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충원 합격했다고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게시 미확인, 전화 연락 안 왔다고 합격한 사실 있는데 자기가 그거 한다고 정시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자 정시 지원할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제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대학의 변경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어때요?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에서 면접 실시를 안 하다가 하거나 또 전형명이 바뀐 겁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사진 좀 찍어 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하, 전형명이 바뀌었구나. 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면접 있었는데 경성대가 미실시로 옮겨갔죠, 그죠? 네, 그런 거 지금 여기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표로 확인해 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 부산 가톨릭대학교, 그죠? 여기서 면접을 미실시했는데 고교 학생부 전형의 면접을 이제 올해는 미실시하고 미실시하는 게 있고 면접 실시하는 자기 추천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는 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신라대학교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쪽에 작년에 학생 성공 종합 전형이 올해 학교생활 종합하면서 항공대학하고 사범대학만 면접을 하고 학교생활 종합 전형은 실시를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지금 바뀐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신설된 학과예요. 경성대학교 AI 미디어 학과, 네, 완전 첨단 학과 신설됐죠. 동명대학교 작업치료, 반려동물, 애견, 미용, 행동 교정, 웹툰 애니메이션, 이 다 신설입니다. 자,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그리고 이제 동명대학교에는 학과명이 엄청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동아대학교 경찰 소방이 분리돼서 그냥 경찰학과로 올해 변경된 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동의대학교 학부에서 학과로 다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작년 모집 요강 보고 하면 안 되겠죠. 올해 모집 요강 보고 확인하시고 이거를 꼭 부산 외대도 신설 학과 글로벌 웹툰 콘텐츠 학과라는 게 지금 또 신설된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대학교 저기 보시면은 배터리학과, 웹툰학과, 한중비즈니스학과 엄청나게 또 지금 새로운 학과들 신설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학과도 나오고 있죠. 네, 자, 인제대학교 신설된 학과입니다. 인제대학교에 신설된 학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해양대학교는 여기 다 많이 변경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경됐죠. 그러니까 이 변경된 내용을 보고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첨단학과 지금 수도권에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학과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내가 알던 학과를 쓰라고 할 게 아니구나. 그거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 작년에 저희들이 연구했던 자료인데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학과를 원하니?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은 취업률, 향후 전망, 업계 동향, 좀 마음 아프죠? 우리가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우리 부산 지역 대학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대학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그랬더니 동아대학교에는 1교수 1제자 취업 캠페인 이런 화면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동서대학은 해외 취업한 학생들의 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명대학은 새로운 이런 반려동물 대학 해서 새로운 학과를 가지고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고신대학은 장기려 박사가 이제 설립자 장기려 박사의 취지에 맞게끔 의료보건 쪽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신라대학은 교사 공무원 임용한 사례를,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에
작년에 부산에 수석한 학생부터 해서 그런 사례들을 또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영산대학교에서 호텔관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부산가톨릭대학은 보건의료가 강점인 대학이지만 스마트 융합 휴먼케어 특성화 선도학과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외대는 정말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대학이라 교환학생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또 바로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의대학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취업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부산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취업에 목말라 하고, 근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인재들이 자꾸 수도권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또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발전을 하고 도약을 하고, 그렇지만 부산의 인재들이 모두가 다 수도권으로 가서 공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학은 그 건립을 하면서 설립자가 그 철학이 있고 그 취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서 등급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낮은 등급이고 좀 현재 학업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인생의 그 정말 성공이 너는 안 돼 이런 거보다는 그 우리 애가 자기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부산 지역에 있다면 가서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는 약한 자에겐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에겐 미지고 용기 있는 자에겐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신이 스스로 자기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그 거대한 장벽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거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학교의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이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원하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한다면 2023 대입을 마무리 지을 즈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올해를 잘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진학 길마 중 오늘 못다한 얘기 궁금한 점 있으면 그 상담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입 상담 콜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육 콜센터 여기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모두가 공동으로 마지막 마무리에 꼭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가장 훌륭하고 좋은 상담자는 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담임 선생님께 궁금한 사항 문의하셔서 올해 입시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